자, 교재는 182페이지 보십시오. 등기부인데 앞 시간에 등기소, 등기관까지 정리했고, 그죠? 등기부가 거기 이제 의의와 종류 구성, 그 다음에 보존관리, 거기에 쭉 넘기시면은 188페이지부터 또 장부 비치와 보존관리, 그 다음에 등기부 증명서 발급과 열람, 193페이지까지, 182페이지부터, 그죠? 193페이지까지인데, 요거를 마찬가지 자료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전에 드린 자료 2페이지 3번 좌측에 등기부 보십시오. 1번에 등기부는 지금 전산화돼 가지고요. 우리 다 아시는 전산, 과거에 그 장부 형태로 돼 있던 종이 등기부 그런 말 했죠. 전산화된 등기부는 중앙 등기정보 중앙관리소, 여기 이제 전산화된 중앙관리소에서 연구 보존하고 천재지변 등 경우에는 그 보관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하는데, 그러면 천재지변 등이 발생했을 때는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그죠? 지적법에서 지적 공부할 때 우리 지적 공부는 반출이 두 가지죠. 천재지변이 발생했거나 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이었죠. 시도지사 등의 뭐를 얻으면요, 성인, 그러면 반출할 수 있다. 여기는 성인은 없고 등기부는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옮기지 못한다. 2번, 신청서 등 부속 서류 있죠, 여러분. 등기부가 있고 오늘 나누는 게 부속 서류, 요거 있죠. 부속 서류는 법원의 명령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 등에 의해서 압수가 되면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는데, 여기 2번에 옮길 수 있는 거는 등기부가 아니고 신청서 등 부속 서류, 지금 요거 나눠주셔야 됩니다. 등기부와 부속 서류를 구분 나눠주시고, 3번, 등기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다면, 여기도 이제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은 등기부 복구, 손상 방지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데, 자, 요 처분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요게 또 누구 권한입니까? 대법원장. 그거 알아두시고. 4번, 누구든지 그래 놓고요. 누구든지라고 나오면 수수료 등 납부하면 등기부입니다. 등기사항 전부 일부를 열람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무슨 등본, 초본, 요거 발급 청구하는데, 누구든지라고 할 때는 등기부고요. 등기부는 부동산, 토지, 건물의 등기부는 누구든지 이거 열람, 등본, 초본, 교부가 됩니다. 그죠? 앞으로 중개 거래하실 때 등기부는 누구든지 수수료만 내면 열람, 등초본 발급이 되고, 다만 등기 기록에 요거 부속 서류 있죠? 요거 아까 부속 서류, 등기 신청서 등 부속 서류, 요거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그 말은 요건 이해관계가 자기하고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만 열람이 청구가 됩니다. 꼭 구분해서 묻죠. 요 부분입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면 등기부고, 부속 서류 이거는 누구든지 그러면 틀립니다. 부속 서류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신탁 원부. 요거 지난번에 신탁 등기할 때 작성되는 신탁 원부. 공동담보 목록. 공동담보 목록은
공동저당 설정되는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5개. 5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 목록이 작성되죠. 도면 요거는 우리 용익권 할 때 여러 번 부동산 일부에 용익권 설정 등기할 때 뭐를 내라? 도면. 그리고 매매 목록. 요거는 나중에 등기 절차에서 나오는데 매매하는 부동산이 2개입니다. 요거는 2개 이상일 때 매매 목록을 작성하는데 요 매매 목록은 등기 기록의 일부다. 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 4가지 있죠. 신탁 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요 4가지는 등기부의 일부입니다. 등기부의 일부이고 등기 기록에 영구 보존해야 되고 그 발급 신청이 있으면 요 4가지도 발급해달라는 신청이 있으면 이것도 등기부와 함께 발급해 줍니다. 다시 우리 시험에 영구 보존 장부, 여러분 등기부는 영구 보존하는 거 맞죠? 영구 보존해야 되죠. 등기부 외에 등기부의 일부인 신탁 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요 4가지 꼭 알아두시고 요것도 등기부의 일부로서 요거 발급 신청을 하면 발급을 해 줍니다. 영구 보존이고요. 자, 6번 등기상 증명서 종류 다음과 같다. 근데 등기 여러분 앞으로 이제 실무에서 등기부 등초본 뗄 때 요렇게 발급해 줍니다. 다만 폐쇄한 등기 기록, 폐쇄한 등기 기록은 등기부가 이제 폐쇄되어 있는 겁니다. 과거의 등기부들 이제 폐쇄해 두는데 요건 기억, 그 기억이 기억에 한정하에 발급한다 할 때 기억이 등기상 전부 증명서, 말소상 포함 이렇게 발급합니다. 만약에 아직 기출 문제는 없지만 폐쇄 등기부를 발급해 달라면 그 기억에 한해서 발급이 된다는 거 꼭 아시고. 자, 그 다음 거기 밑에 보시면 등기부 등초본 발급받을 때요, 기억리언은 등기상 전부 증명서 그래놓고 말소상 포함해서 발급해 달라면 말소상 포함해서 발급해주고 현재 그 리언의 현재 유효사항만 발급해 달라면 현재 유효사항만 발급해 줍니다. 이게 등기부 등본이에요. 전부증명서가. 전부증명서 이거는요, 등본이고 티귿, 리얼, 미연 요 세 선 등기상 일부 증명입니다. 일부 증명서 중에 괄호 안에 있는 이걸 발급해 달랍니다. 특정인 지분, 특정인이 지분을 얼마 갖고 있는지 발급해 달라. 리얼, 현재 소유 현황,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그걸 발급해 달라. 미음에 지분 취득 이력은 지분을 취득해온 과정, 누가 누구에게 지분이 얼마 이전됐는지 이걸 발급해 달라. 요건 일부, 요 세 선, 티귿, 리얼, 미음은 일부 증명이니까 이걸 초본, 등본, 초본 그러죠. 우리가 등기부 등초본 할 때 전부 증명서는 등본, 일부 증명은 초본으로 발급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등기소, 지금 대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시면 등기부 등초본 열람 등을 하는데 그때 이 발급할 때 요 등초본은 요 5가지를 선택을 해서 발급을 해줍니다. 다만 대부분은
실무에 가시면 그 맨 위에 있는 기업, 등기상 전부 증명서, 말소상 포함해가지고 말소된 것까지 다 떼달라. 이렇게 발급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실무에 가면, 그러나 법에는 요 5가지로 선택해서 발급해달라면 선택해서 발급해준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등기부고요. 자, 이제 우측에, 그 2페이지 우측에 구분 건물, 집합 건물 등기부하고 구분 건물에 이제 대지권이 등기되고 나면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걸 묻습니다. 예상 문제 중에 하나가 요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재는 여기를 펴시고 여러분 187페이지 아파트 등기부 187페이지 보세요. 아파트 등기부는 자 이제 설명 요 187페이지 등기부 보시면서 요 자료 수업 자료 우측에 4번을 보십시오. 옆에 놓고 이것도 오늘도 제가 아파트 거리죠. 여러분 이게 아파트인데 한동 건물 101동 가지고 예를 들죠. 한동 건물 표제부 있죠. 여기는 책에 보십시오. 187페이지 먼저 위에 있는 그 한동 건물 표제부 위에는 한동 건물이 표시되고 그 아래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아파트 땅이 두 필지, 그 두 필지가 등기가 돼 있죠. 두 필지가. 자, 보십시오. 그렇게. 자, 이제 자료 옆에 놓고, 옆에 자료 4번에 1번.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한동 건물, 저 101동, 1동 건물이 표시되고, 그리고 그 아래에는 대지권 목적인 토지 그랬지만, 아파트 토지, 아파트 땅, 두 필지. 책에 아파트 땅이 한 필지면 한 필지, 두 필지면 두 필지 땅이 표시가 됩니다. 그걸 알아두시고, 자, 다시 2번, 자료에 2번, 전유 부분 표제부 있죠. 그 책에 있는 밑에 거, 101호. 이 아파트 안에 이제 여러분, 101호도 있고, 물론 101호만 있는 게 아니고,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요 101호 전유 부분 표제부 있죠. 요 전유 부분 표제부에는 위에는 전유 부분인 건물. 그럼 전유 부분 하면 마찬가지 101호죠. 101호가 표시되어 있고 이미 책에 있는 등기부 설명드렸죠. 지적법 할 때 여기 왔다가.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대지권 표시, 이게 대지권 등기죠. 또는 대지권, 오늘 대지사용권 같은 말인데 거기에 보면 대지권 종류가 1, 2 토지에 대한 소유권, 대지권 서적고 비율, 땅 지분, 그 비율이 대지권 비율이 뭐라 그랬죠? 땅 지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등기되어 있죠. 대지권이라는 이거 항상 이렇게 그렸죠. 여러분 이 아파트에 사는 오늘도 이 사람 구분 소유자 말이죠. 이 사람이 이 아파트 사는 구분 소유자고 101호 소유자 말이죠. 여러분은 내가라는 말은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의 소유자인 내가 아파트요 땅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대지권 내지 대지 사용권 같은 말이고 누가 갖고 있다고요? 대지권을?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은 아파트 땅에 그 대지권 종류 보세요. 책에. 소유권을 두 필지 있죠. 1, 2 토지에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소유권이 대지권 종류고, 비율, 내가 가진 아파트 땅 지분, 땅의 숫자는 모르셔도 되고요. 숫자는 알 필요 없고, 땅 지분을 요만큼 3,500분의 60만큼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게 대지권이다. 이걸 갖고, 이 대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땅을 걸어 다니고 이용하고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이게 대지권입니다. 그리고 있죠. 자료 보세요. 자료에 4번 구분 건물 3번 참 3번의 갑구 얼구는 요 일반 등기부와 같기 때문에 우리 책에 여기 아파트 등기부 표제부 2개, 표제부 외에 그 3번에 갑구 얼구가 있는데 그 갑구 얼구는 생략이라는 말은 여러분 책에는 생략돼 있죠. 갑구 얼구가 일반 등기부와 같다. 그래서 생략돼 있고 4번 요게요. 여러분 구분 건물의 대지권 등기하고 대지권 등기했다는 건 요거 전유 부분에 책에 전유 부분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하고 나서 토지 등기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책은 나중에 그 뒤에 있습니다. 안 보셔도 되고 아파트 땅 여기 보세요. 지금 위에 있는 거는 건물 있죠. 여러분 위에 그 1, 2, 3번 그 자료입니다. 수업 자료 1, 2, 3번은 건물 등기부고 표제부 갑구 얼구고 지금 이 4번은 아파트 토지 등기부가 여러분 아파트의 땅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 토지 등기부에 갑구나 얼구에 대지권이라는 뜻,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대지권이라는 뜻은 이 토지가 아파트 땅이 대지권이 설정됐다는 뜻, 그걸 등기관 직권으로 등기합니다. 자, 요거는요,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는 아파트 토지 등기부가 있다. 여러분, 아파트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습니다. 아파트 땅 등기부가. 그런데 실무에 가면, 중개하러 가시면 아파트 중개하실 때는 건물 등기부 있죠. 이 책에 있는 이거 187페이지에 있는 이거 갖고 건물 등기부만 보고 중개합니다. 아파트 땅 등기부 이거 아파트 땅 등기부는 중개하실 때는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볼 일이 없다는 거는 땅 등기부 이거 갖고는 중개하는 거 아닌데 그러나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4번에 아파트 땅 등기부 갑구나 얼구에 왜 갑구 얼구냐?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갑구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대지권이면 얼구인데요. 거기다가 아파트 땅에 대지권이 설정됐다는 뜻. 자, 요 말 앞으로 대지권이라는 뜻 이 말 나오면 이 대지권이라는 뜻은 아파트 어느 등기부에 한다? 토지. 그래놓고요. 이걸 왜 이렇게 뜻을 등기하느냐? 이걸 해놓고 이제 아파트 사고 팔면 좀 이따 나옵니다. 뒤에서 아파트 매매하면 건물 등기부만 소유권 이전 있죠. 아까 아파트 건물 등기부 갑구나 얼구에 소유권 이전 저당 이거 등기하면 저 땅 등기부는 따로 등기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땅은 등기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지 말라고 했고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법에 대지권이라는 뜻을 땅 등기부에 해놓고 이제 건물 등기부만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땅 등기부 저기는 소유권 이전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아파트 사면 아파트 매매하면 땅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물으면
아파트 사면 땅도 산 겁니다. 얼마만큼 샀냐 하면 대지권 비율 있죠, 책에. 땅 지분, 그 등기부에 적어진 대지권 비율, 땅 지분 3,500분의 60, 이걸 산 겁니다. 땅에 대한 이 지분을.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나오는 게 전유 부분이 처분돼 가면 뭐도 따라갑니다. 대지권도 따라갑니다. 그리고 저 대지권은 여기 등기부에 있으니까 대지권 따라가고, 아파트 사면 땅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샀습니다. 요 지분, 대지권 비율만큼. 그건 아파트 땅은 등기해 옵니까? 안 해 옵니까? 안 해와도 됩니다. 건물만 소유권 이전해 오면 됩니다. 땅은 등기 안 해와도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 땅 등기부에, 여러분 아파트 이 땅 등기부에 방금 4번 대지권이라는 뜻이 등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5번 대지권은요, 소유권이 대지권인 게 일반적입니다만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 대지사용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 공법 이런 데 배우는 지상권, 임차권이 대지권인 거는 이 땅을, 아파트 땅을 빌려가지고 지었을 때는 땅을 빌렸기 때문에 땅에 지상권, 임차권이 설정되죠. 땅을 빌렸다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들어보셨죠? 반값 아파트.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반값 아파트라는 말이, 반값 아파트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땅을 뭐 했습니다? 빌렸고 건물을 지어서 분양해 준 거죠. 그런 아파트에는 대지권이 소유권이 아니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일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지역권 있죠. 거기에 5번에 지역권은 대지권이 이건 될 수가 없어요. 지역권이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지역권은 대지권이 될 수 없어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될 수 있어도 그거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분건물 등기부에, 아파트 집합건물 등기부에 2번 대지권 등기는, 묻는 게 이겁니다. 대지권 등기는 전유부분 표제부 101호 표제부에 하고, 4번 대지권이라는 뜻, 요 말 나오면 대지권이라는 뜻을 어디다 등기하느냐고 물으면 그건 아파트 토지 등기부에, 여기 땅 토지 등기부에 한다. 그것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걸 해놓고 이제 보십시오. 이제 왜 저걸 해놓냐? 토지는 이제 아파트 땅 등기부에는 소유권 이전 등을 안 하니까. 자 이제 5번 밑에 번호 5번 구분 건물에 이제 대지권이 등기되고 나면, 자 제일 많이 나온 게 1번 집합건물법에, 우리 집합건물법이라는 게 민사특별법 시간에 배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약에, 아파트 등 관리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전유부분 101호와 전유부분과 대지권은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일체성을 이룬다. 여러분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말은 여러 번 나오죠. 앞으로도. 전유부분이 처분돼 가면, 아파트 101호가 매매돼 가면 뭐도 따라갑니다. 대지권도 따라가죠. 그럼 분리 처분 못한다는 거는 분리해서 각각 처분할 수 없다. 2번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구분 건물 권리, 즉 아파트 매매 등으로 권리 등기하면 대지권에 대해서도 그 등기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아파트 매매되면 대지권도 따라가니까 아파트 매매에서 이전 등기해 오면
그 등기 효력이 어디까지 미친다. 대지권에도. 그리고 이제 3, 4, 5, 6번인데 3번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 건물, 하여튼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등기 기록에 건물 만에, 여러분 저 그림 보세요. 항상 이거 건물 만자, 건물 만에 이거 써줍니다. 건물만이라는 거는 저 그림에서 땅하고 아파트 땅과 건물 중에 건물만, 땅은 두고, 땅은 그대로 두고, 건물만 이전 저당, 건물만 이전 저당 가압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건물만. 밑에 4번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 토지 등기록에 토지만에, 토지만, 이번에는 땅만. 그러면 아파트 땅만 팔아요 못 팔아요? 아파트 땅만 팔아요 못 팔아요? 건물은 놔두고 못 팔죠 당연히. 그걸 시험에 묻습니다. 저기 그림 보세요. 아파트 건물은 두고, 건물은 그대로 두고 땅만 판다. 땅만 이전 저당 잡는다. 가압류 못합니다. 이겁니다. 건물만, 토지만 꼭 써줍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아파트 땅하고 건물은, 아파트 땅과 건물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체를 이뤄서 가야 됩니다. 일체를 이뤄서 간다는 것은 한꺼번에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땅만, 건물만 이전 저당, 그건 안 됩니다. 그러나 5번에 구분 건물에 또 대지권 내지 대지 사용권, 같은 말입니다. 그럼 대지권, 이거 아파트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지권, 이 대지권을 누가 갖고 있다고 했죠? 저 앞에 내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지권을 팔아요 못 팔아요? 대지권만 못 팔죠. 근데 대지권을 이전 저당, 대지권의 전세 설정, 요거 대지권에 전세 설정해 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이거 할 수 없죠. 대지권 자체는 아파트 전유 부분이 팔려가면 대지권도 따라가고, 전유 부분과 대지권은 분리 처분할 수 없다고 했죠. 근데 그 대지권을 파냐고, 대지권 팔 수 있냐고, 저당 잡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안 됩니다. 되는 건 딱 하나, 6번 대지권이 등기되면 토지만에 건물만에 써놓고, 아파트 토지만 건물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 뭐는 됩니다. 용의권. 이 용의권은 토지만에, 건물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보십시오. 3, 4, 5번 토지만에, 건물만에, 토지만에 대지권 자체, 이 자체는 대지권을 이전 저당 가압류할 수는 없고, 6번 토지만에, 건물만에 서주고, 토지만에, 건물만에 서주고, 요거 있죠, 요거 용의권은 된다. 요걸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문제풀이 가면 기출 문제든 예상 문제든 제일 많이 묻는 게 구분 건물에 저거 있죠. 아까 대지권 등기라든가 대지권이라는 뜻, 그걸 어디다 등기하느냐. 그리고 요거 방금 토지만에, 건물만에 할 수 있냐 없냐, 요거 제일 많이 묻습니다. 예상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등기 대상은 했고요. 이제 그 2페이지 우측 맨 밑에 건 앞 시간에 했고, 그죠? 자, 이제 여러분 자료는 3페이지 잠깐 보세요. 여러분 수업 자료 이제 다음 페이지. 3페이지고 주등기, 부기등기 오늘 앞 시간에 했고 대단히 중요하고요. 표제부 특징이라고 3페이지 좌측 맨 밑에 박스 안에, 여러분 표제부 특징, 이게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 그 각종 이제 우리 등기 내용을 물을 때
표제부에는 무엇을 기록한다 안 한다 또는 무슨 등기한다 못한다 이걸 물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책은 186, 187페이지 펴시고 그 펴놓으시고 186페이지 그 위에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가 있고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가 있고 187페이지에 아파트 등기부 이거 표제부 둘 뭐 그 표제부 둘을 여기 나누는 건 아니고 갑구 을구와 비교했을 때요 표제부에는 자 첫 번째 보십시오 여러분 표제부에는 책에 보시면 금방 확인됩니다. 표제부에는 1번 접수란에 표제부 접수란에 접수 연월일 접수된 날짜는 기록되고 이 접수번호는 표제부에는 기록이 안 됩니다. 그 접수번호는요, 여러분, 갑구 을구에 접수번호가 기록이 되죠. 그걸 나중에 제가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기록이 안 되는데 갑구 을구의 접수번호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들어보세요. 갑구에 등기된 권리와 을구에 등기된 권리 간에는 같은 날짜, 접수 날짜가 같으면 뭘 갖고 순위를 정합니다. 갑구 을구에 있는 등기는 접수번호. 접수번호가 빠른 것이 선순위, 접수번호가 늦은 게 후순위입니다. 갑구 을구에서는. 그러나 표제부에는 어떻든 접수번호는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중에 등기부에 보면 접수란에 표제부에는 접수 연월일만 접수된 날짜만 기재되어 있고요. 접수번호 있죠 이거. 접수번호는 표제부에는 기재가 안 됩니다. 두 번째 표제부 특징 2번 표제부에는 가시 삼형제 등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없다. 특히 가등기 할 때 있죠.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나 무슨 부동산 표시 변경 등에 대한 등기는 그건 가등기 할 수 없다. 가압류, 가처분도 안 되고 표제부에는 이 가시 삼형제 등기는 갑구 을구에 하는 것이고 권리 등기로 표제부에는 가등기 등을 못합니다. 3번 표제부에는 주등기로 한다. 앞 시간에 제가 했죠. 부기등기 하지 않는다. 표제부에는 여러 번 나왔고요. 부기등기 하지 않는 거 물을 때 표제부 등기로 나온 게 아니고 부동산 표시 변경 그게 답이었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표제부에 하는 등기니까 부기등기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표제부 등기는 이제 추정력 우리 나오죠. 뒤에 등기의 추정력 말이죠. 이 등기의 추정력은 갑구나 을구에 있는 권리 등기 갑구 을구에 있는 권리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고 표제부 등기에는 추정력이 없습니다. 인정 안 됩니다. 부동산 표시 나중에 추정력 할 때 아직 추정력은 제가 정리 안 해드렸죠. 다음에 합니다. 추정력 할 때 다시 나옵니다. 그 다음 5번 표제부 무효 등기는 유용이라는 말이 여러분 다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다. 표제부 무효 등기는 유용할 수 없다. 시험에는 그 밑에 적어드린 이 지문 즉 이미 멸실된 건물의 무효인 등기부를 이미 부동산입니다. 멸실된 거래. 건물이 이미 멸실됐는데 등기부는 남아있죠. 그 등기부는 무효입니다. 무효인 등기부를 새로 신축한 등기부로 이거 사용, 다시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유용하면요.
이거 다시 쓰게 되면 무효입니다. 무효. 표제부 등기는 유용할 수 없고 유용하면 이거 무효라고. 요거 나중에 다음 유효 무효할 때 다시 나옵니다. 유효 무효에서. 그 다음에 6번 표제부 부동산 표시 변경 멸실은 요거 우리 배웠죠. 변경 등기할 때 등기 명의인에게 1개월 이내에 신청 의무 있다. 부동산 변경 멸실 등기할 때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있죠. 과태료 1개월 이내에 그러면 신청 안 해도 과태료 부과는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다까지 알아두시고 7번 부동산 표시 변경 멸실 등기 신청할 때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정리하고 첨부해야 되는데 자 항상 이거죠. 토지 분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미 이거 했죠. 토지 분할에 따른 변경 등기할 때 여러분 요거죠. 대장부터 먼저 분할해야 됩니까? 등기부터 먼저 합니까? 물으면 대장부터 먼저 분할하고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 증축. 건물은 제가 변경 등기할 때 이거 예를 들었죠. 이거 증축. 지난주 자료에 있습니다. 건물이 증축이 되고 변경 등기할 때는 뭐부터 먼저 정리해야 된다? 대장. 그래서 요 이야기들이, 요 지문들이 등기 시험에 전부 나온 것들이라 요렇게 정리하시고 우측에 있죠. 요 자료 방금 그 페이지는 3페이지 우측에 가면 여러분 요거죠. 단독 신청 등기가 있고 직권으로 하는 등기가 있고 관공서 등의 촉탁으로 있죠. 촉탁으로 하는 등기가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제가 여러분 이제 등기 신청 절차 어디냐 하면요. 197페이지 잠깐 보십시오. 197페이지에 보면 등기 절차 개시에 당사자 신청 중에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 단독 신청이 예외입니다. 그거 하고 관공서 촉탁 등기는 198페이지 넘기시면 거기 맨 위에 2번 관공서 촉탁 등기가 있고 198페이지고 밑에 이제 가운데 또 2번에 보면 신청주의 예외 1번에 등기관 직권에 한 등기가 있고 우측에 199페이지 2번 그 가운데 법원 명령에 한 등기. 명령 요거는 나중에 이의 신청할 때 우리 등기본 맨 끝에 이의 신청할 때 하고 지금 정리해 드릴 거는 자 이제 자료 보십시오. 단독 신청에 한 등기. 원래 등기는 공동 그 안에 이제 비교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단독 신청으로 하는 등기는 공동 신청에 대한 예외입니다. 여러분, 공동 신청에 대한 예외예요. 그러면 요 단독 신청으로 하는 거를 물을 때 가끔 이런 문제 나왔죠. 이거 다 뭐 암기 항상 말씀드리죠. 암기가 아니고 우리 이미 강론에서 배웠던 각종 등기를 생각하면서 이게 왜 단독이냐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1번 소유권 보존과 우리 이거부터 먼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강론에서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죠? 소유권 보존. 그리고 그 보존 등기도 단독이지만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 만약에 보존 등기가 무효이면 그 무효인 보존 등기도 단독입니다. 말소가. 누구 단독입니까? 물으면 소유자 단독이죠. 소유자 단독. 그 다음에 2번
상속이나 법인 합병은 다 아시죠?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인 단도, 상속 등기. 합병은 합병한 회사 단독이죠. 그러나 유증 보십시오. 유증. 우리 배웠죠, 이거 유증. 유증은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유증자가 사망하셨기 때문에 유증자의 상속인하고 수증자가 무슨 신청이다? 공동. 단독이냐 공동이냐 물을 때 유증 요거 자주 내죠. 유증은 무슨 신청? 공동. 그래서 이거 비교. 상속과 합병은 단독, 유증은 공동. 이렇게 비교하라고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것이라 비교하시라고 거기에 정리해놨죠. 3번 성소한 확정 판결이나 재권 판결이 있었죠. 앞전에 재권이 무슨 뜻입니까? 권리 소멸 판결이 재권 판결. 하여튼 어떻든요. 판결 받았죠. 법원에. 공식입니다. 판결 등기가 우리 등기 신청 절차 마지막 주에 가면 나오지만 판결에 한 등기는 하여튼 법원의 확정 판결, 재권 판결 다 판결에 한 등기는 무슨 신청? 단독. 그 다음에 4번 공익 사업자가 토지 수용 있죠. 수용. 토지를 여러분 수용하면 수용한 사업자 등이 단독 신청인데 다만 수용 재결 실효는 무효. 수용이 시험에 나온 게 이거죠. 수용이 실효 무효가 돼서 그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 말소. 수용해가고 수용으로 등기해간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요건 공동.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단독. 수용이 무효가 됐을 때 수용으로 이전 등기해간 등기의 말소는 단독. 5번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은 단독이지만 소유자 이 소유자 그러나 권리 있죠. 그 다음 밑에 권리 변경 있죠. 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 변경 등기 이거 권리의 변경 등기는 공동. 6번 부동산 멸실 등기는 소유자 멸실된 부동산 소유자의 단독이지만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는 공동의 원칙이죠. 공동. 물론 말소도 단독 말소도 있고 직권 말소도 있습니다만은 원칙은 공동. 나중에 예외는 다 나옵니다. 오늘 7번 혼동. 민법에 혼동으로 소멸된 권리의 말소는 단독이죠. 혼동했죠 우리. 8번 요거요. 가등기 할 때 법원이 여기 가등기 가처분할 때 그 가처분을 뭐라고 읽으라 했죠 제가? 가등기 하라는 가처분을 가등기 하라는 명령. 이 가등기 하라는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단독. 그 다음에 9번 사람의 사망, 법인의 합병 등으로 권리 소멸한다는 약정에 따른 말소도 단독이고 이 사망 합병을 증명하면 단독. 10번 요거는 신탁. 여러분 신탁 관련 등기. 자, 부동산 신탁, 신탁 변경, 신탁 말소. 이거 다 누구 단독으로 한다 그랬죠? 수탁자 단독. 단독 신청하는 등기 가장 시험에 좀 많지만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대로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다시 보시고 이제 직권. 여러분 이것도 등기관 직권 신청 등이 없어도 직권을 하는 거 거의 다 배웠죠. 거의 다 배웠습니다. 보세요. 1번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이 처분 제한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 하라고 촉탁이 오면 미등기 부동산에 촉탁이 왔습니다. 그럼 등기관은 지금 미등기 상태니까 직권으로 무슨 등기 먼저 한다? 보존. 제일 첫 번째 우리 여러분 이거 할 때 제가 중요한 이야기죠. 1번 보존 등기할 때 이거 직권으로 하는 거 이미 배웠고 등기법 첫 시간에 우리 시작할 때요. 4월 첫 주에 2번 관할 위반 특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마지막 등기 절차에 또 나오지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걸 등기했다. 무효. 그럼 나중에 등기 유효 무효 또 나옵니다. 농지에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거 제가 시험에도 농지에 전세권 등기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걸 등기했죠.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자, 여기부터 이제 그럼 직권 말소가 2번, 3번, 4번, 5번까지 요거 우리 말소 등기할 때 했습니다. 2, 3, 4, 5. 3번 가등기 본등기하고 본등기를 침해하는 제3자 병. 제3자 병이었죠. 병. 가등기 되어 있는데 제3자에게 넘어간 이 병의 등기. 무슨 말소? 직권 말소. 4번 환매권 행사하고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 이전해 가고 환매 특약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그 다음에 5번 토지 수용으로 소유권 이전해 가고 수용되는 토지상에 있는 각종 권리 등기는 직권 말소입니다만은 단 딱 2가지 적어놨죠? 말소 안 되는 거 지역권 등기하고 상속 등기 둘은 안 말소 제외.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죠. 말소 안 되는 거 지역권하고 상속. 6번 성역지의 지역권 등기는 신청이지만 요역지 말이죠. 물었던 게 요역지에다가는 지역권 등기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직권으로.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강론 각종 등기를 먼저 배웠던 것은 먼저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한 거는 이런 거 여러분 총론에 오면 단독이냐 직권이냐 이거 신청이냐 직권이냐 이걸 강론을 설명드리고 이걸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7번 등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승낙이 있고 그 제3자 등기가 말소가 직권인데 전세권 적어놨죠. 끝에 전세권에 저당이 잡혀 있고 요 전세권 말소할 때 저당권자 승낙이 있고 전세권 말소로는 요 저당 말소는 부기등기 말소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했죠 다? 8번 등기관 잘못, 등기관 과오, 등기관 잘못에 의한 경정 등기는 직권 경정이고 등기관 과오, 잘못으로 인한 말소된 등기의 회복 등기는 직권이죠. 이건 등기관 과오, 등기관 잘못으로 인한 경정, 등기관 잘못으로 인한 말소 회복은 당연히 등기관 잘못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죠? 직권. 9번 방금 구분 건물 아파트 토지 등기부입니다. 아파트 땅 토지 등기부 갑구 얼구에 등기관 직권에 한 대직권이라는 뜻. 대직권 등기 아닙니다. 대직권 등기가 아니고 대직권이라는 뜻 이 말 나오면 이건 등기관이 직권으로 아파트 땅 등기부에 합니다. 10번도요. 추가 공동담보에 의한 공동저당. 어떤 부동산에 추가로 공동저당이 되고 등기관이 직권에 한 공동담보라는 뜻. 이 말은 공동담보가 됐다. 어떤 부동산하고 어떤 부동산이 공동저당이 됐다는 뜻. 이건 직권으로 적습니다. 9번, 10번에 여러분 이 말 딱 2번 나옵니다. 9번 대지권이라는 뜻. 10번 공동담보라는 뜻.
항상 이 말 합니다. 이 이 말 나오면 이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둘은 대지권에는 뜻, 공동담보로는 뜻, 이 말 나오면 이건 다 뭐로 한다? 직권으로. 자, 이렇게 여러분 저 앞에 위에 단독 신청이냐 직권이냐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다음 촉탁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관공서가 맨 밑에 관공서가 등기해달라고 하면 촉탁이죠. 지적법에서 우리 이거 배웠죠, 여러분. 지적법에서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 등 변경 등기하라고 등기소에 뭐 한다? 촉탁. 다만 등기 촉탁 대상 아닌 거 물으면 끝에 저것이 뭐죠?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제외. 2번 법원에 이거 있죠. 촉탁으로. 법원이 촉탁으로 하는 처분 제한 등기하면 감유 가처분 경매 이건 어디서 촉탁이 와야 됩니다? 법원. 또 이거 있죠.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임차권 등기 이거 법원이 촉탁으로 하죠. 이런 것들은 촉탁 등기입니다. 촉탁 등기가 일반 국가기관이나 법원이 등기해달라 할 때 촉탁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앞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등기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단독 신청 등기, 직권 등기 요거는 꼭 정리하셔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고 자 이제 자료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요. 등기 효력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등기 효력이 뭐 여러 번 강조했지만 추정력과 등기 유효 무효 문제 여기 우리 책에는 앞쪽에 있죠.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순서는. 그러나 여러분 165페이지고 추정력 앞에 등기 효력 일반적인 효력 설명드릴 거고 요거 하고 165페이지 167페이지에는 등기 유효 요건 유효 무효를 요 자료로 시험에 나오는 지문대로 정리해 드렸으니까 책을 소개해 드리고 요 자료 가지고 할 테니까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이제 미리 자료 드렸으니까 미리 좀 보시고 다음 주부터 이제 요거 끝나면 등기 절차가 남았습니다. 등기 신청 절차 중심으로 또 4월 이제 마지막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